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내일 우리는 또 하루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징검다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스마트하신 사영관 차장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등 국면입니다. 그죠? 네. 다행스러운 반등 국면인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6월 흐름들 궁금한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6월은? 글쎄요. 아직까지 좀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끊겼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시장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4월의 근원 CP, 근원 PC이죠. 근원 PC가 지금 굉장히 연준 쪽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 빅스텝까지만 하고 자이언트 스텝은 쏙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아웃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들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속적인 매수들이 의미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장이 안 끝났습니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어제 5월은 이제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어제는 순간적으로 약간 소폭 양봉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시 네. 이제 월봉상 음봉을 만들면서 네. 아래 꼬리를 쫙 올려주면서 양봉으로 가면 분위기가 훨씬 좋을 텐데 그만큼 그러게요. 예, 녹록하진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6월 시장은 그러면 이제 뭘 좀 주목해야 됩니까? 이 이슈나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글쎄요. 일단은 6월에 지금 선거가 또 바로 내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외부 변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변수들, 정책 변수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누가 되던 간에 항상 뭐 나오는 얘기들은 부동산이라던가 뭐 헬스케어, 고령화, 출산, 일자리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단기적인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영향권에서 건설주들 지금 오른 이후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건설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사영관 차장님과 전략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텐데요. 예, 영화와 콘텐츠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게임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역시 연속성이 있을까?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칸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영화관이라든지 콘텐츠 네. 관련들이 어제 굉장히 강세였고요. 급등이었고요. 콘텐츠죠.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인데 맞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업별로 약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처럼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시기에 수급이 오히려 빠진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라던가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올랐을 때 일단은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오히려 주요 어떤 수급 주체들에 의해서는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어둡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단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헤어질 결심의 감독상 또 수상을 했고요. 또 브로커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또 개봉작들로 이어지면서 지금 범죄도시2가 굉장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700만 명에 달하는 관객 동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보고 왔습니다. 예. 굉장히 시원한 타격감에다가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코로나의 그런 스트레스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1000만 관객을 좀 동원할 수 있는. 1000만 관객 네. 동원할 것 같습니다. 주연으로는 지금 단 첫 번째 영화인 것 같아요. 마동석이 그동안에는 네. 굉장히 이제 양산형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비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약간 좀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일단 쇼박스 쪽인데 괴물이라던가 암살 등을 제작을 했고 드라마에서는 이제 이태원 클라스 굉장히 또 흥행을 했던 드라마죠.
이쪽에서 제작 배급을 좀 하고 있는 영화가 이제 범죄도시 2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수급들은 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글로벌 OTT 시장, 지금까지 좀 영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떤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글로벌 OTT 시장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실적 부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제작하는 쪽들 입장에서는 기회의 요인들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작비라던가 이런 쪽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잘 만들었다라고 평이 나왔을 때에는 그 이상의 엄청난 효과들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 넷플릭스 보게 되면은 연간 최대 시청 드라마 순위에서 20년도에는 한국 작품이 9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1개, 그리고 올해에는 16개가 지금 톱백 차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 콘텐츠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고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지금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HBO 맥스라던가 애플 TV 그 뒤쪽으로 계속적인 글로벌 OTT들의 진입이 한국 시장으로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국내 OTT 업체들도 같이 경쟁을 펼치면서 이런 잘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가 거둘 수가 있으니까 사가겠다라는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콘텐츠 업종은 몇 개 카테고리를 조금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 워낙 그 눌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TT 쪽은 그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는 쪽, 네네. 제작사. 네. 특별히 이제 좀 더 가벼운 게 중소형 제작사 맞습니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 뭐 엔터 업종이야 다들 공연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엔터 콘텐츠 이쪽이 이제 실적이 잡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그 섹터 가운데 차장님 관심 종목, 타픽 종목은요? 네, 일단은 저는 좀 수급적인 요인도 그렇고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CJ, CGV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이 지금 영화관에 그동안에 2년 동안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 표의 가격은 2년 동안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안 좋은 시기에 올렸던 거죠. 근데 오히려 관객들이 지금 범죄도시 2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떤 닥터 스트레인지 2 이런 부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월간 흑자 전환을 28개월 만에 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실적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인력도 어려운 시기에 구조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키오스크 쪽으로 무인화 시켜버린 거죠. 한번 무인화했던 부분들이 업황이 활발하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다시 어떤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원가 절감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크게 감소된 가운데에서 오히려 올렸던 영화표의 가격들이 지금 엄청난 실적으로 나올 부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쎄요 2분기 정도까지는 지금 적자를 면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3분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흑자 전환까지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내년으로 봤을 때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내년에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하반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작들이 줄줄이 편성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실적 효과를 받고 수급도 같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고요. 윗꼬리를 단 상황에서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고 있어서 기운은 좋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상승에 대한 부담도 네. 있어요. 가격 전략이요. 예.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은 121선에 얼마 전에 기술적인 지지들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관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도시 2의 흥행과 더불어서 상승을 수급적인 요인들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한 26,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21,500원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은 일단 시장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손절선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콘텐츠 업종 가운데 CJCGV를 사연관 차장님은 최선호주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발 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또 섹터가 게임즈입니다. 네. 작년에는 뭐 NFT 그다음에 돈 버는 게임으로 워낙 강했다가 올해 맞아요. 사실 또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게임즈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글쎄요. 일단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시장 환경이 아직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런 포지션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별로는 그래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NFT라던가 메타버스 그리고 P2E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게임의 밸류 자체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이 말인즉슨 실적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조차 같이 이런 흐름들에 묻어가면서 밸류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어떤 시장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성장주들에 대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그 밸류 자체가 깎여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그 밸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타당한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좀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개별 기업 주가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크래프톤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1분기에 선방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좋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외적 환경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에도 공매도 폭탄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라던가 모멘텀 관계없이 기업들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누그러짐이 시장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 고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밸류가 빠져 있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들이 이런 쪽들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인건비하고 마케팅 이런 쪽들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P2E를 굉장히 선도화하면서 끌고 나갔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비용단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빠르게 P2E 생태계를 열었다. 그리고 그 P2E 생태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NFT라던가 메타버스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 게임 업체들을 다 위믹스 생태계로 묶어놓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위믹스 지금 3.0 출범이라던가 투명한 생태계 조성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코인들 그리고 토큰 매입 결정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 다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들어왔을 때 안전 마진을 수급으로 확보하고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 NFT P2E의 대장은 위메이드였죠. 맞아요. 워낙 급락을 많이 했고요. 또 어제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에 대한 크게 보면 이런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중소형 게임사가 있고 네.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같은 잊혀진 대형주들이 있는데 대형주도 요즘 좀 올라와요. 네, 그런데 올라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위메이드나 이런 쪽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네. 좋게 보셨고요. 네. 그러면 게임즈 가운데 차장님 탑픽 종목은요? 네.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감추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대형주 단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1분기의 실적이 또 선방을 한 이런 기업 중에 하나죠.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였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지급 수수료 절감 효과가 톡톡히 나올 것 같아요.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엄청난 게임을 개발했죠. 오딘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하면서 그동안 독주로 해오던 리니지 시리즈의 순위를
뒤바꿔 없는 판도를 변화시키는 이런 게임을 개발한 곳입니다. 그런 쪽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지급 수수료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에는 오딘의 대만 실적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만 쪽으로 가장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게임 유저들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쪽이 또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로벌 게임 출시를 했을 때 성공 여부를 미리 한번 판단해보겠다라는 카카오 게임즈의 경영진들의 어떤 전략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강점은 어떤 MMORPG에 치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반기 보게 되면은 2분기, 3분기에도 MMORPG 게임 출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지쳐있는 어떤 게임 유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NFT라던가 메타버스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MMORPG라는 한 장르에만 구애를 받아서는 크게 어떤 전략의 다변화를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포트 구성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결국에 어떤 지금까지와 같은 게임 판도로는 절대 주가의 레벨업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P2E 아직까지 국내 쪽에서 완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외 쪽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구성들로 전략적인 글로벌 게임 산업계를 조금 흔들 수 있는 이런 포트 구성을 갖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만 원, 4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6만 2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격 전략이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 놓으시고 좀 편하게 분할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 6만 2천 원인데요.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네. 지금 6만 2천 원이고. 네네. 그래서 5만 5천 원 매수가가. 정도까지 열어놓고 네, 분할 알겠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8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NFT나 메타버스 실현되는 부분들 추가로 체크하면서 네. 수정이나 뭐 상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만 6천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